마음 한편이 무거우신가요? 말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린 것 같아서 후회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모두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혼자서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히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덜 아프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이 오고 갑니다. 우리는 말로 아침을 시작하고 말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가벼운 인사부터 습관처럼 내뱉는 말, 감정 섞인 표현, 무심코 던진 농담까지. 말은 공기처럼 흘러가지만 그 안에는 마음이 담기고 의도가 담기고 때로는 상처도 함께 실려갑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다. 뒤늦게 찾아온 후회.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순간.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는 순간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실수로 사람을 잃은 적 있나요? 가까웠던 친구와 멀어지고 사랑하던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고 직장에서의 기회를 놓친 적 있나요? 말 실수는 때로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내 이미지를 망가뜨리며 심지어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지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말하는 걸 보니 알겠더라. 말투 하나에, 표현 하나에 사람들은 당신의 품격과 인격을 읽습니다. 말은 칼보다 빠르고 불보다 더 멀리 퍼집니다. 그렇기에 말실수는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인생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나요? 가끔은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고 평생 원망받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말만 하지 말걸.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식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후회는 행동보다 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수정할 수 있지만 말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언제 어떻게 말할지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실수의 파급력. 말실수는 대부분 감정이 앞설 때 발생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조급함에 쫓겨 혹은 무심코 튀어나온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말로 우리의 감정을 내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게 되죠. 말실수는 종종 자기중심적 말하기에서 시작됩니다. 내 입장을 말하려는 욕심, 내 감정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 상대를 지적하고 싶은 마음. 그 결과 우린 스스로도 원치 않았던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무너뜨리는 건 단지 대화의 흐름이 아닙니다.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인품까지 모두 말에서 드러납니다. 한 번의 말실수는 오랫동안 쌓은 인상을 바꾸고 때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죠. 말은 도구가 아니라 흔적입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대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실수를 하게 될까요?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흥분한 상태에서는 이성적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을 하게 됩니다. 집단 내에서 인정받고 싶거나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가 과도한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술자리나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발언이 문제가 됩니다. 본인은 사실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써온 표현이나 농담이 시대 변화와 함께 부적절해졌지만 여전히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과신하여 무엇을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이미지를 바꾸고 관계를 끊고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좋았던 관계도 한순간에 멀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하지만 이미 상대의 마음은 다쳤고 우린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가벼운 농담처럼 던졌던 말이 상대에게는 며칠을 혹은 평생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한 말 때문에 진심으로 했던 말들까지 의심받기도 하죠. 두 번째, 후회는 늘 늦게 온다. 살다 보면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용기 냈더라면, 그 사람을 더 품었더라면. 하지만 인생은 되감기 버튼이 없는 한 번뿐인 길. 그래서 후회는 언제나 늦게 옵니다. 상처가 아물 즈음에 그 사람의 빈자리가 익숙해질 때쯤에 우린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가장 후회스러운 말은 화를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입니다. 억울하다고, 서운하다고, 화를 풀겠다고 던졌던 말들이 결국엔 내 사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마지막 상처였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는 소리 없이 옵니다. 갑작스레 찾아오지도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시작하지도 않죠. 그건 혼자 있는 어느 날 밤 문득 떠오른 말 한마디, 놓쳐버린 기회 하나에서 서서히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우릴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 아프게 가슴에 남습니다. 그때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상처가 됐는지. 우리는 언제나 잃은 후에 배웁니다. 지나간 후에 알아갑니다. 그래서 후회는 항상 과거를 향해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후회는 단지 아픈 기억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통로입니다.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쉽게 화를 냈을까? 사과할 수 있었는데 왜 고집을 부렸을까? 좀 더 안아줄 걸. 더 많이 말해줄 걸. 사랑한다고. 그 기회를 왜 두려워했을까?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어. 어쩌면 인생은 이런 후회의 목록을 조금씩 지워가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그 말, 그 기억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따뜻한 메시지 한 줄, 진심 담긴 사과 한마디가 뒤늦은 후회를 막을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말 한마디가 기적처럼 관계를 돌릴 수 있습니다. 후회가 늦게 오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자주 잊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삶의 스승입니다. 후회는 우리를 찌르지만 그 고통은 단지 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 후회를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며 다음 선택의 순간에 조금 더 용기 내게 됩니다. 실망했던 기억이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만들고
놓쳤던 인연이 지금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그러니 후회는 우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깎아내는 조각칼입니다. 살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말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널 이해하지 못했어. 항상 응원해. 사랑해. 이 짧은 말들은 우리가 나중에 가장 후회하게 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한다면 후회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은 기억을 남기고 기억은 관계를 지탱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표현하세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은 실수 없는 삶이 아니라 후회 없는 삶입니다. 그건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다 이해시킬 수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다하고 용기를 내고 사랑을 표현했다면 그 삶은 후회보다 따뜻한 기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만 상대는 기억합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마음을 떠납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 안에서 그 뜻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 말이 오해가 될지, 상처가 될지, 관계를 끊는 마지막 문장이 될지는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는 3번 생각해야 하고 침묵이 답일 때는 용기 있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몇 번은 말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자세입니다. 실수한 말이 떠오른다면 회피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생각하고 조심하고 연습하세요.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당신의 말은 점점 더 신중해지고 따뜻해지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3번째, 말이 곧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남기는 가장 큰 흔적은 이름도 직업도 아닌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그 말 속에 당신이 보입니다. 말은 단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마음, 생각, 품격, 그리고 살아온 삶의 결이 묻어나는 작은 인격입니다. 말실수를 줄이는 것은 인격을 다듬는 일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입니다. 말은 곧 당신입니다. 말에는 당신의 가치관, 성격, 배려심, 겸손함,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남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 더 천천히 말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세요. 말은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표정은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어도 말은 진심을 흘려보냅니다. 늘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칭찬이 익숙한 사람은 스스로 따뜻한 사람입니다. 불편한 말엔 불편한 마음이 있고 편안한 말엔 편안한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말은 마음의 반사경입니다. 말이 곧 사람이다. 단순한 문장이지만 삶을 살아가며 곱씹게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입에서 나오는 말로 평가받습니다. 말을 통해 마음을 전하고 말을 통해 진심을 오해받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 속에서 우리의 인격을 읽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은 말로 판단합니다. 표정보다 옷차림보다 더 선명한 신호가 바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피곤해집니다. 그 차이는 내용보다 태도에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는가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도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말에 따뜻함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얼굴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투를 듣습니다. 무뚝뚝한 말투, 예민한 말투, 비꼬는 말투. 말의 내용보다 더 강하게 사람의 인상을 남기는 건 바로 말투입니다. 당신은 어떤 말투를 갖고 있나요?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할 때 편안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심스러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말투는 겉모습보다 더 오랜 인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말투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언제나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빈정거리는 말버릇은 내면의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거친 말을 쓰는 사람은 신뢰를 잃고 빈정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주변을 잃습니다. 사람은 습관대로 말하고 그 말버릇이 결국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늘 걱정 섞인 말, 비관적인 말, 남 험담하는 말에 익숙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불행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고운 말을 쓰는 사람, 격려와 위로를 자주 하는 사람은 사람이 따르고 기회가 모입니다. 그 말버릇은 무심코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이 쌓아온 내면의 결과입니다. 말버릇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따뜻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사람이 남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을 얻습니다. 배려가 담긴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이 단단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조용한 말에도 힘이 있고 천천히 말하는 사람에게선 믿음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가 화났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 됩니다. 진짜 인격은 분노 속에서 드러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어떤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지가 곧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삶도 점점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안 돼. 난 안 될 거야. 어차피 뭐 해도 소용없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겐 기회조차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볼게. 괜찮아. 잘 될 거야. 한 번 더 도전해보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에겐 사람도 기회도 행운도 따라붙습니다. 말은 현실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말버릇은 당신의 생각, 태도, 삶의 방식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당신의 운명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실수를 줄이는 지혜.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일상 속 짧은 인사부터 중요한 결정의 말까지. 말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 말 한마디로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기회를 놓치기도 하며 평생 후회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한순간의 말실수가 우리 삶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말실수를 줄이는 지혜. 그건 단지 조심성이 아니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중요한 인생의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지만 실천은 어렵죠. 첫째, 감정이 격할 땐 말하지 않는다. 화가 나거나 흥분한 상태에서는 가능한 한 말을 자제하십시오. 화를 낸 상태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실수입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말하세요. 지금 감정적인 상태라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말이 무기가 되기 쉽습니다. 둘째, 듣고 나서 말하세요. 상대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내 생각부터 말하는 습관, 이것이 대화를 망칩니다. 말하기 전에 3초간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이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자문해 보세요. 상대의 말을 다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오해를 만들고 신뢰를 잃습니다. 셋째,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가지세요. 말을 하기 전 그 말이 내게 돌아왔을 때 어떤 기분일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말은 꼭 해야 하는가? 지금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말로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멈춰야 합니다. 말을 줄이면 후회도 줄어듭니다. 말을 아끼면 관계는 깊어집니다. 내가 하려는 말을 상대방이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 보십시오. 공감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적인 자리라도 언제든 공개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이는 과도한 경계심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실수의 상처는 더욱 깊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존중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인격을 모독하거나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농담에도 선을 그어주세요. 친한 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주제나 표현은 피하세요. 세대 차이를 인정하세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는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무작정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세요.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회복의 말, 살리는 말.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항상 응원하고 있어. 그 마음 내가 알아. 그런 말은 지친 누군가의 하루를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어떤 말은 자신을 살립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의미가 있어. 내가 나를 먼저 아껴야 해. 말은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도구입니다. 입 밖으로 내는 말은 다시 나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면 더 좋은 말이 따라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로 인해 마음을 닫습니다. 괜히 말했나? 그 말이 왜 이렇게 오래 남지? 우리는 종종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한마디로 인해 인연을 잃습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좋은 말은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나쁜 말은 관계를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기 전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지금 정말 필요한 말인가? 말은 관계를 키우는 물이자 때로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기도 하니까요. 말실수로 상처를 줬다면 그 역시 말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사과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내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 미안해.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변명하거나 축소하려 하지 마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명확히 표현하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라는 식의 애매한 사과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로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못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세요. 한 번의 사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성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떤 말은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말은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기분을 살피고 진심을 담은 말은 꽃처럼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표정은 잊어도 그가 했던 말은 기억합니다. 향기로운 말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고운 말을 쓴다는 건 누구보다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을 다듬는다는 건 단순히 예의 바른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상대를 상처 주지 않으려는 깊은 배려입니다. 고운 말은 세련된 사람이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한 습관입니다. 말이 무너뜨린 건 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살리는 말은 따뜻하고 배려하는 말은 마음에 남습니다. 결국 사람은 말로 기억됩니다. 어떤 말로 위로했는지, 어떤 말로 함께 웃었는지, 어떤 말로 끝냈는지.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이고 그 말은 당신의 흔적이 됩니다. 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내가 말을 대하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말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큰 지혜입니다. 지금 당신의 말은 어떤 에너지를 담고 있나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을 하기 전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말이 당신의 사람을 만들고 당신의 품격을 말해주며 당신의 인생을 정의합니다. 말이 곧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말실수 한 번이 평생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당신의 말에 의도를 담고 당신의 마음에 여백을 주세요. 말실수 한 번에 평생을 망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위축시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의 힘을 인식하고 더욱 신중하게, 더욱 따뜻하게 소통하자는 제안입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알게 될 때 당신의 말은 깊어지고 당신의 인생도 단단해질 것입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얻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합니다.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더욱 돈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입을 열기 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개선 노력이 있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실수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별책룸이었습니다.